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윤석열 화이팅!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납니다. 정말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30일 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국힘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축하주를 돌리며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하나, 똘똘 뭉치자, 나라를 지키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이팅, 뼈가 빠지도록 뛰겠다라고 외쳐댔는데요. 이 정신 나간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기가 거기는 왜 갑니까? 지금이 그런 분위기인가요? 최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전모가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14번씩이나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끼리끼리 모여 술판을 벌인 건데요. 고쳐서도 쓸 수 없는 구제불능 최악의 인간,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무지와 무능, 몰상식과 모렴치한 한심한 인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이팅하자고요. 당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에게 화이팅하는 일이 될 겁니다. 검사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검사가 탄핵이 의결돼서 실제 탄핵이 이루어진 예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소불위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제대로 징계받거나 처벌받지 않아왔던 그런 잘못들이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검찰이 탄생했고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유린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 잘못된 헌정사와 잘못된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검사 탄핵을 발의하기로 했고 반드시 통과시켜서 잘못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안동환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9월 19일 민주당 주도로 입법 발의된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검사를 파면하라는 탄핵소추안이 9월 2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성 씨를 이 검사가 보복 기소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앞서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던 검사 탄핵소추안이 기각으로 결론났는데요.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 자인한 꼴인데요. 자신들도 개혁의 대상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런 부정한 검사가 탄핵되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다시 한번 지금이 윤석열 검찰 공화국이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판사도 감히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호명되는 판사의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영진, 김영두, 정영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세 재판관은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는 평가가 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 청구인이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역대 들어본 판결 중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는 기각 사유였습니다. 또 이종석 소장과 이은혜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는데요. 반면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피 청구인의 경우 유우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며 안 검사에게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있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상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사라면 이런 판결이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5대4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었지만 결국 2명 차이로 안 검사의 탄핵안은 기각됐는데요. 이게 과연 맞는 판결일까요? 안 검사가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것을 이유로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인데다 무죄가 선고되자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이유였는데요. 대법원도 이례적으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자를 대법원이라는 최고의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걸까요? 나라가 온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누구 좋으라고 일본의 과거사 왜곡 망언의 기록들을 인멸했습니까?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보며 다음에는 일본에 또 무엇을 내줄지 두렵기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가 끝을 모릅니다. 이번에는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망언들을 알아서 인멸해 주었습니다. 역대 정부는 1996년부터 일본 개황에 빠짐없이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와 발언들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개정판에서 이를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잘못을 숨겨주지 못해서 안달이라도 났습니까? 대체 누구 좋으라고 일본의 망언 기록들을 삭제한 것입니까?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망언도 참을 수 없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잘못을 지워주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러니 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등 일본의 적반하장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는 국민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역사 지우기 공범이 아니라면 일본 개황에 일본의 역사 왜곡 사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복구하십시오. 역사를 팔아넘긴 정권의 미래는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